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그 CMD 창에서 핑 명령을 통해 갖고 해당 그 대상지의 그 활성화 여부도 이제 우리가 알아보고, 그리고 해당 대상지로부터 이제 자신에까지 얼마만큼 네트워크가 지연이 걸리는지 우리가 이제 핑 명령을 통해 갖고 많이 알아봅니다. 실제 와이어샤크로 걔를 덤프를 떴을 때 어떤 그 프로토콜로 서로 통신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연습을 하고, 그거를 IMS를 통해 갖고 스노트 정책을 수립을 해서 탐지 제어하는 실습을 1단계로 할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파일 전송을 하기 위해서 FTP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FTP를 가지고 해킹 훈련장에 그 칼리 서버에 보면 FTP 서비스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줄라라는 클라이언트 FTP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해당 그 대상지에 FTP 접속을 했을 때 그것 또한 이제 와이어샤크로 덤프를 떠갖고 그 해당 프로토콜이 어떻게 서로 통신하는지를 우리가 다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해당 그 와이어샤크 내용 중에 일부를 추출을 해갖고 스노트 정책으로 정책을 수립을 한 다음에 해당 그 탐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차단하는 그 훈련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가 먼저 와이어샤크를 먼저 띄워놨어요. 여러분도 1단계로 먼저 ICMP 그 핑 명령을 통해 갖고 이제 그 네트워크 지연 체크하는 부분들을 먼저 수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와이어샤크로 덤프를 뜨려고 하면 처음에 와이어샤크를 덤프를 뜨게 되면 아래처럼 이제 그 환경에 따라서 다 틀리지만 그 해당 그 인터페이스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그 IT 전공하시는 분들은 VM 플레이어 해갖고 칼리 리눅스나 우분투를 많이 설치를 하는데 그 VM으로 이제 캡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물리 인터페이스로 해당 그 패킷을 캡처할 거기 때문에 유선으로 돼 있으면 대부분 이더넷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 만약 무선으로 돼 있으면 와이파이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 해당 그 네트워크 통신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는 것들이 보여요. 그럼 인터페이스 중에 얘 이더넷 6가 실제 물리 인터페이스로 외부하고 통신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더넷 2를 클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트래픽이 이제 와이어샤크로 캡처되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상당히 이제 복잡해 갖고 와이어샤크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얘를 하나하나 이제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핑 명령을 통해 갖고 그 해당 그 빅팀 서버에 그 네트워크 지연 체크를 할 때 와이어샤크로 캡처를 하려고 하면 중간에 여기 필터 창이 있어요. 이 필터 창에다가 핑에 해당되는 ICMP 그 필터를 입력을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패킷만 딱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이렇게 대문자로 쓰게 되면, ICMP를 대문자로 쓰게 되면 이 빨간색으로 문법 필터 오류가 납니다. 필터를 쓸 때는 항상 이제 소문자로 ICMP로 쳐주시면 지금처럼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ICMP를 클릭을 하게 되면 아까는 이제 많은 패킷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필터링 돼 갖고 어떤 패킷도 이제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ICMP가 백그라운드에서 도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는 그 위에 있는 와이어샤크 초록색 버튼을 눌러 갖고 다시 한번 재실행을 세이브하지 않고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윈도우에서 CMD 창을 이렇게 띄우면 됩니다. 그 윈도우에서 CMD 창을 띄운 다음에 핑 명령을 통해 갖고 해당 그 대상지에 있는 해킹 훈련장을 한번 핑을 한번 보내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192.168 1.200번인데 아마 그거는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 그 맞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해킹 훈련장이 그 실습실에 있는 게 이제 다른 IP면 이때 이제 다른 IP로 핑을 보내시면 되겠죠. 지금처럼 핑 한 칸 띄고 IP 어드레스 네 자리를 적어주시면 이제 그쪽으로 핑이 날아가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핑이 날아가면서 그 응답이 오게 되면 지금처럼 그 와이어샤크의 ICMP 패킷이 캡처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완료가 됐을 때 빨간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멈추게 됩니다. 와이어샤크가 이렇게 되면
와이어샤크 하단에 보시게 되면 전체 패킷을 보여요. 여기 보시게 되면 패킷 수가 전체가 7,909개. 이건 이제 여러분들 환경에 따라 다 틀리겠죠. 이렇게 많은 패킷 중에 아까 ICMP라고 필터링 되어 있는 그 패킷 수는 12개의 패킷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심 대상은 12개의 패킷만 그 관심 대상인 거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와이어샤크의 맨 패킷 리스트에 보시게 되면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이 명확하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와이어샤크가 여러분들한테 그 편하게 그 이해할 수 있게끔 여기다가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프로토콜은 ICMP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출발지에서 대상지로 보낼 때는 에코 리퀘스트가 날아가고 그런 다음에 서버로부터 리플라이가 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CMD 창에서 핑을 명령을 통해 갖고 대상지하고 서로 통신한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ICMP가 대상지로 핑을 할 때 중간에 보안 장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해당 패킷에 해당 정보를 추출을 해 갖고 정책을 수립하면 여러분들이 그 핑을 통해 갖고 그 빅팀의 활성화 여부를 체크하는 그 활동들을 이제 감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얘를 이제 그 리퀘스트 하나, 리플라이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쳐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단 그 리퀘스트를 보게 되면 와이어샤크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네 줄이 나와 있어요. ICMP는 3계층 네트워크 프로토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갖고 그 네 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그 프레임이라고 보시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와이어샤크가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해당 패킷의 그 크기가 74바이트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얘를 이제 비트로 표현하면 592비트가 캡처가 됐다고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인 패킷 내용은 요 세 줄인 겁니다. 맨 위에 있는 거는 이제 L2, 맥 어드레스가 있는 L2 정보가 나와 있고, 두 번째는 그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인 그 L3에 대한 해당 정보. 여기에서 이제 IP 정보가 나오겠죠. 출발지하고 목적지에 대한 IP 주소가 나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ICMP로 리퀘스트를 보낸 그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이라는 ICMP 프로토콜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CMP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마킹이 되어 있어요. 실제 이 16진수로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ICMP 패킷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 놓고 이 부분들을 우측에 뭐로 표현하는 거냐면 ASCII 코드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ASCII 코드, 어떤 거는 이제 ASCII 코드로 문자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식별할 수 있는 그 문자열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특수 문자나 아니면 이제 그 코드표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점점점으로 나와 있는 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ICMP를 이렇게 익스펜드 시켜 보시면 ICMP 리퀘스트가 타입 8의 코드 8이라고 정보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아냐면 대상지한테 리퀘스트를 보낼 때는 타입 8의 코드 8 이 정보를 통해 갖고 해당 그 대상지로 ICMP 패킷을 보낸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스노트로 이 정책을 타입 코드로 정책을 수립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보면 더 이제 자세한 정보들이 하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헬사 값으로 0x08로 되어 있고 코드 값은 0x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와이어샤크로 ICMP의 그 핑에 해당되는 그 패킷을 추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퀘스트는 그 타입 8의 코드 제로라는 그 패턴을 추출해 갖고 이제 스노트 정책으로 수립을 해볼 겁니다. 자, 이제 그 보안 그 장비에 이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 대상 그 보안 장비의 IP 주소가 아마 그 환경에 따라 다 틀릴 텐데 저 같은 경우는 19168 1.100번으로 그 구성이 돼 있어요. 아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파악하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접속을 해주시면 지금처럼 이제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뭐 이런 메시지가 나와 있고 맨 밑에
IP가 나왔고 안전하지 않음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전하지 않음을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사이트에 이제 접속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트에 접속해 주시면 아마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다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전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좌측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쪽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PC에서 외부로 요청하게 되면 이 아웃바운드 우측에 그래프가 표시가 되어 있고, 외부에서 만약 외부에서 여러분들 PC를 어떤 트래픽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외부 공격자가 여러분들을 공격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표시되는 건 왼쪽 그래프에 나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본다든가 아니면 해킹 훈련장을 이제 들어가서 접속을 해갖고 그쪽으로부터 리스판드가 오는 건 다 이 인바운드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우측에 보시게 되면 정책 편집창이 하나씩 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새 탭으로 열릴 텐데요. 이 보안 메인 관저 화면은 항상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메뉴 이동을 이쪽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얘는 왜냐면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 이 화면을 놔둔 상태에서 우측에 있는 그 정책 편집창을 눌러갖고 새 탭으로 이렇게 열어주시면 창이 이렇게 두 개가 유지되는 것들을 여러분들 주의해갖고 항상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 놓고 우측에서 정책을 수립을 한 다음에 왼쪽 모니터로 지금처럼 이벤트를 이렇게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측에서 다양한 그 정책들을 이제 수립하실 수가 있는데, ICMP 같은 건 어디서 이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냐면, 요 전문가 정책 하단에 있는 그 고급 정책 탭에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급 정책이나 뭐 ICMP 정책, 이건 이제 본인이 만들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정책이 기존 정책들이 나와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다 일단 해제를 해갖고 우측 초록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제 엔진에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이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요 추가 버튼을 눌러갖고 정책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자, 추가 버튼을 누른 다음에 보게 되면 스노트 정책의 문법, 스노트 문법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최상단에 스노트 문법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정보보안 기사 문제에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밑에 있는 항목들, 이 필드들을 세팅을 하게 되면 위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건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스노트를 쉽게 익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래에 있는 정책을 그 수립을 할 때 위에 스노트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시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제 이름을 먼저 쓰시고, 여러분들도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들이 이 정책을 수립할 때는 전체가 다 같이 정책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슈퍼관리자 한 명만 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어 갖고 이 장비에 만약 4명의 조원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정책을 수립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4명이 정책을 수립을 할 때 서로 이제 어떤 정책을 수립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 학생 이름으로 정책 이름을 이렇게 저처럼 넣어준 다음에 여기다 뒤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저 같은 경우는 뭐 ICMP 리퀘스트를 탐지하겠다. 그럼 이렇게 이제 정책을 수립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수립하고 다른 데를 이제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상단에 MSG라는 키워드로 이문복 언더바 ICMP 리퀘스트라는 이름으로 그 필드가 채워진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스노트 정책이 변경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정책 이름이 메시지라는 MSG라는 키워드로 구성이 돼 있고 해당 안에 있는 이름은 쌍따옴표로 해당 그 정보가 채워져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잘 관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PC에서 해킹 훈련장 쪽으로 핑을 보낸 거기 때문에 내부에서 외부로 보내게끔 정책을 수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룰 헤더에서 얼럿을 하게 되면 차단하지 않고 이벤트만 발생하게끔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홈넷에서
익스터널 넷 쪽으로, 외부망 쪽으로 이 방향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홈넷에서 방향을 익스터널, 외부망 쪽으로 방향 설정을 해주시면 위에 있는 그 스노트의 정책을 보시게 되면 그 헤더 부분의 방향과 그리고 홈넷에서 익스터널 넷으로 이 부분들은 이제 네트워크 그룹 설정에서 아마 설정이 다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책이 들어간다는 것들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토콜이 뭐였냐면 ICMP였어요. 그래서 ICMP로 프로토콜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 프로토콜이 맨 앞에 ICMP로 바뀌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정책 옵션에 ICMP라는 필드가 이 부분이 하나 추가됐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CMP를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에 이제 타입 코드를 입력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와이어샤크를 보시게 되면 타입 8의 코드 제로가 바로 그 정책을 그 리퀘스트 패키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8에 코드 8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상단에 어떻게 입력이 되냐면 타입 코드가 맨 앞에 i라는 ICMP라는 약자의 i와 i 타입, i 코드로 이런 식으로 정책이 들어가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정책이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완료 버튼을 누르시고 만약 이렇게 정책이 변경되지 않았으면 요 상단에 있는 요 미적용 버튼이 초록색이 만약 활성화되어 있으면 거기까지 누르셔야 정책이 완벽하게 이제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패치돼 갖고 바로 적용하는 것도 있는데 패치 안 되신 분들은 아마 이 상단에 미적용 그 초록색 불이 이제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거까지 클릭을 해주셔야 정책이 이제 그 입력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문복 언더바 ICMP 언더바 리퀘스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책이 안 보이시면 F5번을 클릭해 갖고 다시 고급 정책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정책이 이렇게 들어간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책을 수립한 다음에 조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정책을 수립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책을 수립한 다음에 메인 관제 화면에 가갖고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중간에 이제 이벤트 나오는 화면에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킹 훈련장 쪽으로 이제 핑을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핑을 외부망 쪽 핑 한 칸 띄고 1.1.1.1 이런 식으로도 그 핑을 보내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외부망 쪽으로 핑을 보내시게 되면 이 탐지 이벤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발생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이벤트량 때문에 이 화면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디서 확인하실 수가 있냐면 보안 정책에 가셔갖고 여기 공격 탐지 이벤트의 일일 통계 공격 탐지의 일일 통계에 가시면 그 이벤트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이제 내부에서 외부망이니까 포트 1번에 아마 이벤트가 나와 있을 겁니다. 포트 1번을 클릭을 해주시고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1번 포트 내부에서 외부 나가에 있는 정보들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처럼 지금 10시 정도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이벤트가 이제 발생된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그래프를 클릭하게 되면 하단에 다양한 이제 그 카테고리의 정책에 걸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고급 정책으로 아마 정책을 아까 수립을 했죠. 그래서 이 4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하단에 여러분들이 그 정책을 수립한 게 이벤트로 나옵니다. 이때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정책을 스노트 정책으로 어떻게 정책을 수립했는지 다시 한번 관찰해 보실 수가 있고 이걸 여기서도 바로 해제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용을 해 주신 다음에 아마 이제 다음 정책 그 정책 수립하는 친구가 또 정책을 수립해 주셔야 안 그러면 조원들이 똑같은 정책을 다 중복해서 정책을 수립하면 이제 이벤트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원들이 할 때는 항상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해당 자신의 정책은 비활성화를 꼭 시켜줘야지 이제 다른 친구가 이제 정책 수립을 하고 확인하는데 아주 이제 용이하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바로 이렇게 이제 정책을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이벤트에 보시게 되면 이 피켓 파일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켓을 누르게 되면 와이어샤크로 어떤 패킷이 이제 그 패킷이 나왔는지 여기 이제 다운로드 됐죠. 상단에 보시게 되면 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면, 아이고, 열어보시면 와이어 샤크로 연동이 돼갖고 그 해당 패킷에 대한 정보가 출력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 1.1.1이고 해당 에코 리퀘스트라는 패킷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안에 이제 익스펜드 해갖고 보시면 타입 8의 코드 제로가 이렇게 탐지돼 갖고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절차대로 FTP도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